네, 참으로 다사다난한 정치판을 구원해줄 저희가 입들을 모셔봤습니다. 아, 네. 여당의 황금마우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야당의 황금성대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박성준 대변인도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변인님은 우리 더 라이브 처음으로 함께 그렇죠. 하시는 건데 네, 첫 저희 출연입니다. 방송을 좀 즐겨 보십니까? 네, 밤에 자주 보고 우리 오은정 아나운서는 개인적인 또 인연이 있어서 늘 제가 팬이고요. 아, 그런 얘기는 귀한 시간에 참가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분이 미리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네. 이 상황을 딱 맞게 노래로 풀어오셨습니다. 아, 네. 먼저 우리 박성준 대변인부터 볼까요? 저는 싸이의 새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뮤직 스타트 먼저 듣죠. 싸이의 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답을 주셨대요. 뭐. 네. 69시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지금 60시간이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총리 서로 얘기가 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정책 실패다. 이미 끝난 정책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감을 잃어둔 거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세됐다. 네. 예. 아주 강하게 바로 닫고 가겠습니다. 예, 예. 저는 SES의 I'm Your Girl. 뮤직 큐! 주길 바래 함께 있어 보잠 your girl. 네, 못하겠어. 얼굴 노래 또 귀엽게 불러주셨어요. 예.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선곡을 하셨어요. 가사를 보셔야죠. 가사. 나를 믿어주길 바래.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아. 정책 혼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대통령의 진심은 뭐냐면 아니 69시간씩 일을 해야 돼? 라는 오해를 풀어드리고 진심은 근로하는 분의 건강권, 휴식권, 정당한 보상 이걸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하려는 것이 본인의 본심이다. 그러니까 국민 마음과 함께 있는 거다. 그렇죠. 믿어달라. I'm your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걸은 I'm 아니지만. your president. 그렇죠. 예, I'm your president.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논평을 원하는 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거는 대통령 개인 생각일 뿐이고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와 이거는 무슨 항명성인가? 뭐 이렇게까지 깜짝 놀랐는데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근데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아이 그거는 그냥 대표 개인 생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거죠. 윤희석 대변인은 저는 대변인인데 대변인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를 처음에 평론가가 얘기하더니 무슨 국정기획수석이라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대변인이 아니시니까. 수석이다 보니까 수석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뭐 표현의 문제고요. 이거를 아까 갈등의 조장이라고 하셨는데 점을 잘못 찍은 거예요. 갈등의 조정이죠. 처음에 69시간이라고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이것을 조정하고 보완하라고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그 결정은 젊은 그 용산에 있는 행정관들의 그 생생한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혼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책 논의 과정, 결정 과정이 상당히 많이 공개되는 거 하고 진짜 혼란이 있는 거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론을 반영해서 용기 있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69시간을 계속 갔다고 쳐봐요. 박성준 대변인께서도 뭐라고 하셨겠어요? 엄청 비판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또 갑자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4.5일제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사실 이거 이재명 대표
대선 때 공약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노동의 환경이라는 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재택근무도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동 시간에 있어서 자유 시간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노동 시간을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공론화가 많이 되어 왔었어요. 그것을 한번 입법화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지금 당론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죠. 검토해보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화를 한번 해보겠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당에서 논의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입법화 과정도 하고 국민에게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 당사자들에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는 시기가 지금 69시간 나오니까 그냥 맞불 작전 펼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작 좀 하시지. 어떻게 얄밉겠어요, 얄밉겨. 불과 1년 전까지 여당이었잖아요. 그때도 뭐 하시고 이렇게 뒤늦게 이러시는지. 얄미울 것 같아요. 여당 안 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왜 민주당 탓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정부 하셨으니까.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발언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3분간의 생중계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짚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자유롭게 주목한 대목을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뭐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는 발언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본도 미래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실질적으로 지금 독도 문제라든가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라든가 사도광산 문제라든가 자신들의 이익에 관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못하기 때문에 네. 미래로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미래가 있는 거고 한국 국내 정치에서는 과거로 돌아갑니까? 한국 정치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다. 국내 정치도 과거로 가고 있고. 근데 일본과는 미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저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국내 정책에 있어서 과감한 성찰이 있어야 될 시점이다. 국내 정치가 과거로 간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 쪽 사정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 얘기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더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대통령 말씀 오늘 중에 23분 중에 저는 이 아까 소개된 것 중에 마지막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얘기가 가장 저는 인상 깊어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여론이 과반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압니다만 네. 어떤 또 결과를 보면 20대의 과반은 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일본하고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일본하고 네. 저보다 윗세대가 생각하는 일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다면 어디에 더 방점을 둬야 되겠어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은 미래 세대의 생각에 방점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말씀하신 게 미래를 강조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다. 지지율만 생각하면 이거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임기 버티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한 이유는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욕을 먹더라도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 스타일 있잖아요. 빠르게 가. 그 스타일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이 정도로 국민의 여론에 질타가 있을 거라고 윤석열 정부가 예상치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정교함이 없다라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선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 정치 국민의 설득과 과정 통해서 대내 통합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대내 통합을 이룬 상태에서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읽고 일본과의 관계를 얻었는데 저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이 자존심이 짓밟혔다. 네. 그런 면에서는 영광의 실현자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국익과 자긍심을 다 잃었다라는 제가 한 생각인데요. 말씀만 드릴게요.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선언이었어요.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적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하고. 지금 한국은 일본 국민들보다 훨씬 더 구매력이 높아요. 잘 산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잣대에서 보면서 지금 이 한일 회담 결과를 가지고 자존심이 뭉개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거에 머문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것이 충분하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는데 그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양해해달라. 기시다 총리가 이 얘기할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독도 문제나 무슨 위안부 문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논의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말하며 토의함. 서로 토의한 바 없다. 그까지 맞죠? 사전적 의미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기시다 총리 언급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두 정상이 식당에 갔을 때 장관께서 배석했습니다. 정상이 식당에 갔을 때는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 간에 있었을 때 대화 내용은 직접 들은 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친교 만찬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께도 확인 안 해봤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거 그런 매우 중요한 이야기는 문제 아닙니까?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자다가도 일어날 이슈입니다.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수산물. 근데 이를 두고 지금 뭐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정상회담은요 자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전에 의제를 정해요. 네. 요 얘기만 하자. 네. 그러면 그 의제 안에 없는 얘기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꺼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상회담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무례한 거죠. 대꾸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제 없었고. 그러니까 정상회담 당시의 의제는 전혀 없었다. 의제 없었고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있었던 대화 중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럼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시다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10선이에요, 10선. 93년도부터 정치를 해서 20년 넘게 하는 그리고 수상까지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국정의 경험이 있고 또 경력이 뭡니까? 외무대신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 이행의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기시다가. 고도의 정치인이죠. 정치 한 9단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 해서 다 떠보는 거예요. 독도, 위안부 다 떠보는 거예요. 오염수 문제. 그래놓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네. 명확한 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오염수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제가 의제가 아닌데 아니라도 그렇게... 사석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네.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흘려주고 관방장관이 됐던 그 경제산업상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경제부 장관이라든가 내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쭉 들어보면 기시다의 고도의 정치에 말려든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아니 대변인님 의제가 아닌데 영토 문제를 갑자기 꺼내. 그리고 이거를 언론에 흘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외교 문제 아닙니까? 꺼냈다는 거 확인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꺼냈다면 그럼 안 꺼내고 흘렸다면 더 문제고. 없었던 일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요 일본을 향해서 물론 이제 경고를 했다고는 나오던데. 항의를 했죠. 근데 자꾸 안 했다 또는 국익에 반하는 어떤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일본 정치가 지금 이 한국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도의 정치를 하고 국내 정치화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든가 일본 언론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뭐가 있었던 거냐 도대체. 의혹의 시선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국정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해야 그쪽으로 되는 가나요? 것이죠. 이제 가야죠. 아 그렇습니까? 갑니다. 아 갑니까? 간다. 아 그래요? 갑자기. 정상회담을 가지고 국정조사한다는 얘기 전 처음 들어봤고. 워낙 이 문제가 큰 문제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하면 일본도 잘할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정상회담 당일에 자민당 한 유력 인사가 강제동원 한국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해갔는데 아 참. 자민당의 중의원인지 참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중의원은 261명인가 있고 참의원은 113명 있어요. 380명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일본 전체 국론이 그건 아닐 걸로. 우리가 휘말릴 필요 없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금방 끝나는군요.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과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